자, 마리우폴에서 남아서 싸우던 아조우 연대와 해병여단 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총을 내려놔라. 그래서 그동안에 당신들이 싸운 덕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었다.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. 그렇지만 당신들 영웅이다.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마리우폴에서 이 항전하는 전사들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항복 선언을 했고 러시아하고 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마리우폴에 싸우는 사람 중에 심한 부상자 51명과 경상자라고 보이는 사람 포함 총 253명이 어제 나와가지고 밖으로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의 도네츠크 지역의 점령 지역으로 이송이 되어서 일부는 병원으로 가고 일부는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습니다. 자, 물론 이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지금 의문이 나옵니다.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반응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거고, 두 번째로는 나머지 그러면 253명을 뺀 한 2000명은 있다고 봤는데 나머지 1700명, 작게 보더라도 1000여 명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. 항복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중상자와 나머지는 러시아 통제구역에서 겉으로는 대기하며 포로스 이 교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, 그런데 러시아 측의 반응은 아조우 연대는 그냥 보낼 수 없다,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러시아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젤렌스키는 키우 수도 도심에서 아조우스탈에 남아있는 장병들의 부인이나 자녀, 가족들이 그들을 석방시키는 노력을 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, 또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공개적으로 왜 우리를 갖다가 구출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불만까지 해대니까 아마 젤렌스키로서는 전쟁이 시작된 개전 이래 가장 어려운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요.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걸 관철시켰는데 러시아 측 협상단 일원이었던 한 의원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고 아조우 연대를 이야기하며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 유예에 대해서 이들을 적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, 러시아 최고수사위원회는 민족주의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신문을 할 거고, 그리고 민간인 범죄를 판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, 또 러시아 법무부는 아조우스탈 수비군 가운데 일부가 소속된 아조우 연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거고, 그래서 5월 26일 날 법원에 심리를 연다고 하고, 또 크렘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처우받게 될 거고 푸틴이 보장을 했다 하는데, 지금 이 다소 건강해 보이는 우크라이나인 병사 200여 명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것은 도네츠크 인근의 올레니브카 마을의 엣 제수 유영지였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크라가 과연 러시아하고 맺은 이 협정이 가치가 있겠느냐?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가치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지금 안바크로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이들에 대해서 백린탄까지 쓰는 러시아에 구해내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, 그런데 문제는 아조우스탈에 이들이 항복했다 해서 최초의 패배를 기록했고, 또 동남부가 연결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, 러시아가 개전 이래 최고의 승리를 거뒀다, 전부 헛소리예요. 사실상 벌써 마리우폴은 함락되어 있었고 마리우폴 한 구석에서 이들이 항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을 뿐입니다.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서 가치는 없는데 상징적으로서 이 문제가 지금 여러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굉장한 이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요. 자, 그래서 1000여 명 이상의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,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포로 교환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러시아가 과연 이런 말을 지킨 적이 있느냐, 지킨 적이
없다라고 저는 봤을 때 실제로 이들을 넘겨주고 러시아 포로로 바꾸는 부분을 러시아가 할 거냐? 이제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할 건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낭만적인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러시아로서는 상징적 승리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은 러시아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조우 연대들에 대해서 납치라며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일부 러시아군이 전범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재판을 받고 또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, 이들은 아조우 연대 사람들을 가지고 러시아인 친노 세력 등에 대한 학살의 증거를 잡으려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. 자, 백링탄까지 싸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별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. 다 죽어가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 항복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고 지금 안 나온 나머지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.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령이다, 다 항복하라,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당장 그 당사자들은 이걸 믿기가 어렵다. 그래서 지금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 사태가 골치 아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가 국영TV에 나와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. 러시아의 이 전 대령 출신이요, 국영TV에 출연해 러시아가 완전 고립됐고 우크라이나 전황은 더 불리해질 것이다. 러시아의 친정부 매체 러시아 완의 토크쇼 60분에 나와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황은 우리에게 안 좋아질 거다. 사실상 세계가 우리 반대편에 섰다. 잘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 100만 명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최후까지 싸우려 한다. 일부 러시아인들이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사실이다. 자, 그리고 러시아의 징집병이고 아니고 떠나서 싸울 의지가 너무 없다. 그리고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를 향해 러시아가 뭘 손을 쓴다지만 로켓을 흔들면 웃기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람은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혀 국익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했고 또 정보장교 출신의 블로거 이고르 기르키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치열한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돈바스에서 지역 공격에 실패했다. 2주간 싸움 끝에 전술적 성공만 거뒀고 큰 지역은 한 곳도 해방하지 못했고 돈바스를 완전히 해방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군인 가족들이 분노하고 전쟁 지지자들이 전쟁 피해를 보고 실망으로 돌아섰고 전쟁이 시작된 후 정부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. 정부 지도자들을 향해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감옥에 보낼 거니 안 한다. 자, 이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도 퇴각됐고 나머지 공격 지점에서도 다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한 달 동안 동부전선 전투에서 무수한 피해만 남기고 지금 사실상 졌다라고 봐야 됩니다.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
day, and you dream it just begun. Yeah.